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CDC 자문위원회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CDC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놨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린이들을 위한 화이자 백신 접종 1차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안에 30만 회분의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이 추가로 도착합니다. LA 카운티가 마스크 의무화 정책 철회를 위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80%에 3주간 병원 입원 환자가 60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LA시 수도전력국이 3억 달러를 투입해 미납 전기세와 수도세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2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메탄 배출 대폭 감축을 위한 규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과 농무부 등 5개 부처가 2035년까지 메탄가스 4,100만 톤을 줄이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이른 시일 내에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좋은 선택지는 많지만 지금 추측하진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2024 대선 주자들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뒷받침할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직접 사과하며 집권 후 부동산 대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들의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대장동 4인방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발표 결과를 하루 앞두고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55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은 74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향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휴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승인에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의 자문위원회도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표결 결과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권고가 이루어지면서 CDC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놨습니다. 첫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루셀 웰렌스키 CDC 국장은 자문위의 심사를 의뢰하면서 1년 만에 모든 연령대의 백신을 맞힐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번 백신이 중요하다며 위험성 등을 잘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And today you have the opportunity to review those data, discuss the benefits of expanded vaccination, consider the risks, and make a recommendation that is likely to have tremendous impact.
토론에 이어 실시한 표결에서는 만장일치로 어린이 백신에 대한 승인 권고가 이뤄졌습니다. Should vaccination with the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which is 2 doses of 10 micrograms given IM, be recommended for children 5 through 11 years of age under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So we have a total of 14 yeses, 0 nos, and so the motion passes, and the interim recommendation is now a recommendation by the ACIP. 미국 정부는 보건당국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2주 이내에 첫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의 경우 성탄절까지는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화이자 측은 이미 수백만 회분에 대해 포장과 함께 배송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백신은 절차상 CDC의 최종 승인만 남았습니다. CDC는 그동안 자문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왔던 만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실제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편 CDC의 자문위가 오늘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의 파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빠르면 내일부터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셔 웰렌스키 CDC 국장의 서명만 받으면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웰렌스키 국장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빠르면 내일부터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을 위한 파이자 백신 접종 1차분을 받았으며 웰렌스키 국장의 서명을 받는 대로 바로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열흘 안에 30만 회분의 어린이용 파이자 백신이 추가로 LA 카운티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카운티 내에 병원과 클리닉 등 900여 군데가 어린이에게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도록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는 약 90만 명에 달합니다. LA 카운티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 철회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늘 카운티 슈퍼바이저 회의에 참석을 해서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7일 동안 합산을 한 신규 확진자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50명 미만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또 3주 연속 병원 입원 환자 수가 600명을 넘지 않아야 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12세 이상 주민이 80% 이상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0명 미만이 모이는 실내 그리고 대형 야외 행사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과 업소 방문 고객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업소 입장 시에는 백신 접종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896명, 사망자는 17명이 보고됐습니다. 확진율은 1%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653명으로 어제보다 6명이 감소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7명 줄어든 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28일 현재 12살 이상 LA 카운티 주민 가운데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한 주민은 80%,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주민은 72%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리고 확진율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전주 6명에서 1.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율도 2.3%에서 2.5%로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97명으로 어제보다 2명이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47명으로 어제보다는 6명이 감소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69명, 그리고 사망자는 2명이 보고됐습니다. 오늘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카운티 당국이 발효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임의적이며 접종 거부가 공공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군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스포츠팀 학생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일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카운티 당국이 발효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임의적이며 접종 거부가 공공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지난 8월 카운티 모든 공무원들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종교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지난 10월 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의무화 조항을 발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비아누에바 셰리프국 국장은 당국의 백신 접종 의무화로 셰리프국 소속 직원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받느니 차라리 해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은 2일 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셰리프국 직원들을 조기 은퇴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해당 의무화 조항을 자신의 상의 없이 결정했으며 이로 인한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아누에바 국장은 셰리프국의 기금이 줄어든 상황에 인력난까지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 의무화로 인해 최대 4,185명의 직원들이 셰리프국에서 해고되거나 자진 퇴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군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스포츠팀 학생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합교육군의 스포츠팀과 대면으로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 완료 마감일이 지난 31일이다 보니 이뤄진 것입니다. LA 통합교육군의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77%는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드랜드 힐스의 태프트 고등학교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백신 미접종으로 스포츠팀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 중 일부는 부모님이 접종을 받지 말라고 해서 접종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 수도전력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밀린 전기 그리고 수도세를 탕감해주기 위해서 3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수도전력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밀린 전기 수도세를 탕감해주기 위해 이달 보조 프로그램을 론칭합니다. 대상은 25만 명 이상의 LA 수도전력국 고객들로 일부는 밀린 수도세 전액을 탕감받게 되며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탕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LA 수도전력국은 연방과 주정부, 로컬 정부로부터 3억 달러의 구제기금을 지원받아 투입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2억 8,500만 달러는 주정부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LA 수도전력국은 LA시에서 유틸리티 비용 탕감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번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4일부터 올 6월 15일까지 기간에 미납된 전기수도세를 탕감받게 되며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된 LA 수도전력국 고객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LA 수도전력국 고객 8만 가구는 최고 500달러의 탕감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유틸리티 탕감기금은 앞으로 수주일 내에 풀릴 예정으로 주민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공과금 고지서에 수혜 주민들의 밀린 수도 전기세 부분에 탕감되는 크레딧이 기재됩니다. 주정부의 탕감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후에도 장기적으로 수도 전기세 지원이 필요한 경우 LA 수도전력국이 제공하는 확대된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dwp.com/financial assistance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 의회가 노숙 금지를 알리기 위해 200만 달러의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200만 달러의 기금을 사용해 79군데의 노숙 금지 지역에 이를 알리는 푯말과 사인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치 오파렐 시의원이 제안한 13지군의 9곳을 노숙 금지 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노숙 금지 지역 가운데는 타운 인근의 샤또 레크리에이션 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시의회가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임시위원회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시의회는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상정한 최종안에 대해 38개의 모션이 제기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샌퍼난도밸리와 헐리우드 힐스 그리고 놀스 헐리우드 등을 놓고 2지구와 4지구 시의회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엑스포지션 파크를 어디에 포함시킬지를 두고는 8지구와 9지구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츠 커뮤니티를 15지구에서 9지구로 옮기는 여부 역시 시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선거구 재조정 임시위원회는 시의원들이 제기한 38개의 모션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2022년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신규 가입이나 플랜 변경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터 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대표는 약 11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대다수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현재 160여만 명의 주민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이 가운데 90%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플랜에 대한 갱신이나 변경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이 갱신됩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새로운 플랜의 혜택을 받기를 원할 경우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신규 가입이나 플랜 변경을 마쳐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8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5번 사우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니 로드 구간부터 7, 8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가필드 애비뉴 인근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구간 이후부터 산타아니타 애비뉴까지도 10마일대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5번 프리 사우스 방면은 60번 이스트 방면과 만나는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콘코드 스트리트 구간 그리고 인디애나 스트리트 구간도 7마일 정도로밖에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져서 주목을 받고 있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투표를 마무리하고 현재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주요 지방선거로 내년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의 풍향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는 590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110만 명 이상이 조기에 투표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개표 결과 47% 정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화당의 영킨 후보가 82만 6천 표, 그리고 민주당의 맥컬리프 후보가 65만 8천 표를 얻은 상황입니다. 영킨 후보가 16만 8천 표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2024년 대선 주자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오늘 하버드대학 미 정치학센터와 해리스 여론조사의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과 무당파의 47%가 오는 2024년 공화당 경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유권자 1,5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2위는 공화당 소속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였지만 10%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무려 3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3위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으로 9%였고 응답자의 19%는 지지주자를 꼽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공화당 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펜스 전 부통령이 23%, 드샌티스 주지사 21%로 경합을 벌였습니다. 더 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경우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은 인사라는 최근의 다른 여론조사들과 비슷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공급망 마비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4%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영방송인 NPR과 PBS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1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36%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다음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44%는 다른 후보를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는 5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지지했고 다른 사람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영국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맞춰 미국이 메탄가스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탄가스 감축 계획 발표 자리는 물론 개발도상국들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에서도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과 농무부 등 5개 부처가 오는 2035년까지 메탄가스 4,100만 톤 감축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배출량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규모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과 이송 과정은 물론 쓰레기 매립과 농업 분야 규제까지 망라됐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 맞춰 세계 100여 개국이 10년 안에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방안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감축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기후변화 대책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배출국들의 추가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eager to work with each of you to make sure we meet this goal and encourage more countries to join us in committing to reducing methane globally because there are more that can join and should. 바이든 대통령은 개발도상국들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독려하는 자리에서도 중국과 차별성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유라시아 인프라 투자 계획인 1대1로를 겨냥한 겁니다. Democracy is still the best way for delivering results. That is my vision of the Build Back Better world, but my guess is it's my colleagues' vision as well.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유럽연합과 철강 분쟁이 해소되는 자리에서도 중국의 관련 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미국 측의 경제와 환경 분야 견제가 구체적인 사례들로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 이틀째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참석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미국의 역할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며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불참을 존중하지만 그들은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과 군사적 갈등 고조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것은 경쟁이지 갈등이 돼서는 안 된다. 갈등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충돌 사고의 원인은 해저 산맥 때문이었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CNN은 오늘 미국 7함대가 충돌 사고가 발생한 시울프급 핵추진 잠수함 코네티컷호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해에서 작전하던 중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해산에 좌초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7함대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미 해군은 코네티컷호가 지난달 2일 오후 인도태평양 공해에서 작전을 하다가 특정 물체와 부딪힌 뒤 괌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탈세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10년간 부유층에게 4천억 달러를 더 걷어들여서 사회보장과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윌리 아데에모 재무부 부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세무조사의 두려움이 커지면 부유층이 탈세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대량의 기금을 투자해서 국세청 징수 인력 수천 명을 증원하고 낡은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탈세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공지에 몰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오늘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달 중 10억 명이 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얼굴 스캔 데이터, 즉 템플릿을 삭제하고 얼굴 인식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에게 사진을 설명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얼굴 인식 기술의 사회 내 위상과 관련한 많은 우려 때문에 신중한 고려 끝에 이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의 AI 부사장 제롬 페센티는 모든 신기술은 혜택과 우려의 잠재력을 모두 안고 온다며 우리는 올바른 균형을 찾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와 경찰 노동조합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쿡카운티 법원은 경찰 노조의 신청을 인용해서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판결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테네시주 멤피스에서는 가짜 접종카드 14,000여 장이 발각돼서 압수가 되는 등 백신을 안 맞으려는 사람들을 겨냥한 가짜 카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내년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나온 이 후보, 1호 공약으로 성장 회복을 청명했습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의 구축,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을 투트랙으로 전환적 공장 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 집권 뒤에는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최우선으로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국민의 집값 고통에 직접 고개를 숙이면서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오명을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 이익 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는 제도 개혁을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부동산 문제 사과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를 7번이나 언급한 점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로 보입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개혁 의지에 민주당도 즉각 부응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곧바로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다 확실한 대전환, 보다 유능한 집권을 준비하기 위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정책 비전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후보가 부동산 개혁을 앞세운 건 내년 대선의 핵심인 부동산 민심을 붙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뽑는데 당원들의 투표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를 두고 후보마다 유불리 해석이 제각각인 가운데 오늘부터는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KBS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어제까지 당원들의 모바일 투표율은 54.49%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결심 못한 당원들이 내일까지 ARS로 투표를 마치면 최종 투표율은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당원들 사이에서 크게 앞서왔다며 높은 투표율을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국민들의 또 우리 당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반면 홍준표 후보는 최근에 입당한 젊은 당원들의 선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당원들의 높은 투표율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당장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KBS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연령대별로 40대 이하에선 홍준표, 지역으로는 당원이 집중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강세가 뚜렷하지만 57만 당원들 중 어떤 그룹에서 투표율이 높은지는 최종 후보 선출 뒤에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부친의 고향인 충청을 찾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마중물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부산역 광장에서 자신이 보수의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지역 방문 대신 방송 출연을 통한 여론전에 나섰고 원희룡 후보는 성남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원 투표 외에 오늘과 내일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돼 모레 최종 결과의 절반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원 투표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는 오늘 대선 주자들은 막바지 표심 경쟁에 나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만나고 오후에는 군인권 문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 참석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 관권 선거 중단과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오전 9시 반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선대위 운영 구상과 정책 비전 등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르면 오늘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약 2달 만입니다.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비공개로 출석했던 손 검사는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본냄이 표시돼 있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실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관련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이 이르면 오늘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 조사 뒤 손 검사를 재소환해 추가 진술을 받아낸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의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여권 인사들을 향한 고발장 등을 건네받아서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이 됐습니다. 특히 고발장 전달 직전엔 조성은 씨와 통화를 하면서 검찰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 의원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검찰과의 연관성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배임 혐의가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핵심 인물 3명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정 신문에 출석하는 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회사 돈을 빼돌려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엔 과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배우자 등에게 허위급여 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오후엔 남욱 정민용 변호사가 연달아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해 편의를 봐주고 남 변호사가 자금 세탁용 회사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 투자금을 빙자해 뇌물 35억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 첫 구속영장보다 뇌물 횡령 액수는 줄었지만 검찰은 배임 혐의 구조를 특정한 만큼 충분히 구속 필요성이 소명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 역시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결국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배임 혐의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자 공모 단계부터 수익 배분에 관한 주주 협약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화천대유 세력의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어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김만배 씨 등은 당시 개발 사업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침에 따라 설계됐고 각자 자신은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화천대유 세력의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이 후보를 포함한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직 유동규 본부장의 공소장이나 김만배 씨 등의 구속영장엔 성남시 관계자들의 관여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이 후보를 향한 수사는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은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고 앞으로도 예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 수사 방향과 범위는 물론 이번 대장동 수사 전반에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지인 헝가리에 도착을 해서 2박 3일 동안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다뉴브강 선박사고 추모 공간을 방문해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사고 당시 실종자 수색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헝가리 정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영원한 애도를 위해 추모 공간까지 만들어준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 헝가리 정상회담과 헝가리를 비롯해서 슬로바키아와 체코,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비즈니스 포럼과 개별 정상회담 등을 마친 뒤에 한국 시간으로 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38.79포인트가 오른 36,052.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6.19포인트가 오른 4,630.65, 나스닥 지수는 53.69포인트 상승한 15,649.60으로 각각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3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 36,000선을 넘어서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는 이번 주에 열리는 오페크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기존에 합의한 내용 이상의 생산량 증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앞둔 만큼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4센트 하락한 배럴당 83달러 91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이른 시일 내에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유럽 순방 일정을 끝내고 영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연준 의장 지명에 관한 질문에 매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좋은 선택지가 많지만 지금 추측하진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며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4년 임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연준 의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연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의 경우 1987년부터 무려 20년 가까이 연준을 이끌었습니다. 연임을 많이 하던 관리와 파월 의장에 대한 여론을 보면 파월의 연임을 예상하는 관측도 적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국면에서 금융정책을 무난히 이끌었으며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우호적인 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을 지낸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파월의 연임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역대 최고가로 치솟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커질 것이란 기대가 일고 있습니다. 왈리드 쿠드만이 XTB 애널리스트는 골드만삭스가 연말 전에 이더리움이 8만 달러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이후 이더리움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 펀드 ETF가 승인된 이후 이더리움 ETF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증가할 것임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옮겨오면서 이런 유형의 자산에 대한 매력이 더 폭넓게 나타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물려온 높은 관세를 일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전면적 대립의 시발점이 됐던 무역 갈등이 조금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특파원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 관세가 미국 내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면서 한 말입니다. 옐런 장관은 관세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도 밝혔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언급은 옐런 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두 번째 화상회의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겁니다. 당시 류허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징벌적 성격의 대중 고율 관세의 인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双方提出了各自关切的问题。中方表达了对美国取消加征关税和制裁。 옐런 장관은 그러나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중국도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합의 이행 의지를 누차 밝힌 만큼 관세 인하에 대한 중국 내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拜登要想在任内对外政策，尤其是经贸政策有所突破的话，为数不多的突破口是对华经贸政策。 중국은 최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자 미국에서 천연가스는 물론 석탄의 수입도 늘리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분리가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도 양국의 필요에 따른 교역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관세 인하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인하가 결정이 되더라도 현재의 미중 관계로 볼 때 부분적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에도 현대와 기아차가 10월 업계 평균 이상의 판매 실적을 거뒀습니다. 현대차 미주 판매법인은 오늘 10월 미국 시장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감소한 56,761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매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자동차 업계 전체적으로는 20%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치와 견주면 선전한 것입니다. 차종별로는 베뉴와 팰리세이드, 코나가 10월 판매량으로는 최고, 넥소는 월별 판매량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판매는 290%가 늘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10월 텔룰라이드와 포르테가 판매 실적을 이끌면서 모두 52,06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보다는 7.2% 감소한 것이지만
10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으로는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판매량을 넘겼습니다. 기아는 10월에 재고 물량의 82%를 팔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량도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9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탑재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12,000대를 리콜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 전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11,700억 대를 리콜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전방 충돌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긴급 제동 장치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등 주행 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리콜 사유입니다. 테슬라 측은 2017년부터 판매된 모델 S, 모델 X, 모델 3와 2020년부터 판매된 모델 Y 중 지난달 23일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차량이 리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테슬라가 지난달 23일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탑재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첫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는 구독자들에게 자사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들은 모두 5가지의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 아이폰을 쓰는 구독자들에게도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5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올라가서 74도에서 77도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최저 56도가량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77도, 밤 최저 56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내일 낮 최고 85도, 밤 최저 53도, 해안가는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5도가량이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비가 올 확률은 30% 정도의 차차 흐린 후 개겠습니다.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73도가량,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8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밤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 큰 편으로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강릉 18도, 대전 18도, 대구 19도, 부산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